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트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어느덧 올해가 마감이 됐네요. 네, 많이 힘들었던 올해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반기에는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들었던 시장이고, 또 하반기 와서 그나마 이제 연말에 와서 좀 시장이 강하게 반등이 들면서 그나마 올해는 잘 끝난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굴곡은 많지 있죠. 뭐 꾸준하게 우상향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게 주식의 원리인데요. 그 안에서 얼마만큼 시장이 견고하게 흐름을 유지하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걸 우리 흔히 얘기할 때 이 추세라고 그럽니다. 지금 추세는 뭐 내년 1분기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추세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이면에는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20년, 21년, 22년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도했던 시장이라면 23년에는 그래도 올해는 10조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던 모습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년에도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는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상반기까지는 매수 강도가 내년에도 한 10조 이상은 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만큼 시장은 틈새 시장 공략하는 그런 라인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뭐 우리가 주축으로 얘기했던 올해를 정리하다 보면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가 강한 시세의 흐름을 이어갔다면 하반기 들어서 우리가 좀 변화된 모습은 2차 전지는 조정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또 강하게 시장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다음에 또 코스닥 쪽은 AI와 인공지능, 그다음에 로봇 테마 이쪽에서 좀 강하게 들어와 있고요. 또 올해는 이렇게 보면 그 투기 이 종목 투자 경고 종목들이 되게 많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의 강세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테마 위주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줬고, 쏠림 현상이 되게 많았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이 추세는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고요. 키워드는 외국인이에요. 그다음 업종 선택을 잘 보면 되고요. 내년에 우리가 잘 봐야 됐던 단어는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될 거고요. 또 두 번째는 공매도 금지에 따른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의 이 전략들을 짜는 게 되게 좋고요. 다운사이클, 그다음에 다운사이클에서 업사이클 되는 거, 승자 포트폴리오, 패자 포트폴리오, 반도체와 소비자 섹터, 그동안 못 간 섹터를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짜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중심이 됐던 반도체 쪽, 그다음에 가장 못 올라갔던 2년 내내 다운사이클이었던 제약바이오, 소비자 섹터 이런 것들이 아마 시장은 이쪽으로 돈이 매기가 많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랬든 저랬든 올해 많이 고생하셨을 거예요. 시장은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좀 세게 들어왔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종목 상담은 스터디 상담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해하고 내 종목을 분석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어떤 원리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377-22-026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37,500원에 10%요. 좀 밀렸네요, 그죠? 이거 계속 못 가요. 왜 그런지 우리가 이제 이 건설업 쪽을 보면 이 경기를 네. 많이 타요. 건설업 쪽. 네. 우리 보면 흔히 예를 들을 때 우리 건설업종이 좋아요라고 하면 아파트 값하고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파트가 이제 공급 물량이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네. 아파트가 계속 지어져야 이 아파트를 관련하는 이 건설업종이 호황을 누려요. 근데 우리가 네. 그동안 이렇게 들어보면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원자재 값들이 네. 많이 올랐죠. 그러면서 예. 이제 이 분양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 건설 경기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게 되게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설 업종 섹터는 그러니까 또 PF 쪽에 또 문제가 돼 있고 그다음에 태용건설이라는 건설사가 워크아웃을 신청했어요. 제게 16일 정도 되는데 예. 그럼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어렵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업종이 호황이다 그러면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게 많이 움직이듯이.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언제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 금리가 싸고 그 시장에 돈이 많이 움직이고 그다음에 경기가 좋았을 때
이렇게 우리가 움직이는 이 섹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건설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당분간은 흐름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게 그날치 오면은 그만 매도해 버릴까요, 그럼? 네, 그런 게 좀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제 우리가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수주에 해외 수주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도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주 모멘텀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전체적인 건설 업종은 안 좋다는 거죠. PF 물리가 네. 이제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커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언제냐라는 게 시기만 저울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뭐냐면 네.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면 그래도 건설 경기가 호황을 누릴 수 있다. 이런 심리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막 네. 추세를 만들어서 막 쫙 끌고 가는 건 아니고 이제 기술적으로 싸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오는 거. 이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목은 네. 이제 37,000원, 38,000원 정도 되면 일단 종목을 교체하는 게 나아요. 예. 그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아니 언제 네. 한번 42,500원 올라왔는데 내가 욕심내다가 네.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만 떨어져가지고는 안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이제 경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반기에 네. 잠깐 올라왔지만 하반기에 더 안 좋고 내년 1분기는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그 업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돼요. 되게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거 보면 그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경기가 안 좋다, 좋다. 뭐 이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종목을 볼 때는 이제 기술적으로 보냐, 아니면 업황 추세를 보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으로만 봐야 돼요. 업황이 좋아서 추세를 만들진 않아요. 2차 전지,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것들은 업황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업황이 좋으니까 주가가 많이 가도 이런 건설 업종은 우리가 느끼는 소비와 가장 많이 연결돼 있는 그런 경기의 흐름을 가장 중심에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건설 업종은 안 좋고 다른 업종이 좋아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쪽으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쪽은 이제 그럴까요? 인기가 없으니까.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여기 한 40% 올랐다. 예, 내가. 예, 본전하면 팔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여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만간 올라올 거예요. 네, 본전하면 매도,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김용모입니다.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감사합니다. 네, LG 고맙습니다. 화학이고요. 네. 49만 2천 원에 50%입니다. 좀 이거 최근에 사셨나요? 좀 되셨나요? 한 달, 예, 한두 달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그다음에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뭐 2차 전지 자체가 많이 흔들렸잖아요. 네네. 그런 영향을 좀 받았잖아요. LG 화학이.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가라는 게 이제 추세를 만드냐, 추세를 만들지 않느냐. 이게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 추세를 볼 때는 그러니까 업황을 많이 봐요. 이런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장 분위기, 그다음에 쏠림 현상 이렇게 봐거든요. 그럼 이 LG화학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좀 많이 잘 갔어요. 그죠? 많이 움직였잖아요. 뭐 작년부터 이제 작년 22년부터 이게 40만 원부터 85만 원까지 80원저리까지 80만 원까지 갔잖아요.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추세를 만들었던 거예요. 업황 회복과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영향이 이제 LG화학에 묻으면서 강하게 움직였지만 이제 어때요? 이제 하반기 들어서 꺾였잖아요. 2차 전지가. 많이 꺾여서 같이 떨어지는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요. 이런 종목들은 업황이 지금 강한 업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중심의 라인을 우리가 볼 때 업황은 별로 안 좋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싸다는 인식에 반등이 들어와요. 이제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걸 추세라 그래요. 이 검은 선들 있죠. 이 검은 선 보면 이게 무슨 선인지 아시죠? 제가 방송에 많이 무슨 선이에요? 추세, 예, 예. 네, 그 61선. 61선. 61선 추세대로 움직여요. 추세 이런 대형주는 특히 더 많아요. 이렇게 보세요. 61선 이렇게 꺾이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내려가죠. 그 61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뭐 주가가 올라가고요. 또 61선이 꺾이면 어때요? 내려가고. 내려가죠. 좀 신기하죠. 예.
이게 방향이라 그래요. 주식은 한 방향으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왜 이런 방향이 나오냐라고 할 때는 이제 이 메이저들은 뭐 외국인 기관들은 그 여러 가지 전략 중에 농숏 전략을 써요. 그래서 한 번 전략을 짜면 계속 사버리고 한 번 전략이 바뀌어 계속 팔아버려요. 그게 이제 그래서 추세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 이건 업황이 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60일선을 추세선을 잡고 매매하는 건데 코스닥은 60일선 잡기에는 무리수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대형주의 추세는 농속 전략을 쓸 때 추세선을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가 60일선을 보고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때요? 이제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들어와요? 지금 시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시장 안 좋아요? 많이 좋아지지 않았어요? 전체적인 시장은 좋아졌는데 반도체 쪽이 아니 저기 2차 전지 쪽이 많이 2차 전지 많이 안 좋죠. 그동안 좋았었잖아요. 안 좋았고 다시 좋아지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면 시장 분위기는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들어오냐면 딱 중간가까지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 고점에서 떨어지는 60만 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좀 더 들고 있으면 55만 원 라인까지 올 수 있어요. 이제 기술적 반등이래. 과대 납폭에 따른 반발력. 이게 들어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55만 원에서 60만 원이에요. 고가지금 한번 들고 있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수급이 좀 살아나는 거 보고요. 지금 보면 수급이 조금 약간은 살아나요. 이렇게 보면 뭐 외국인보다 기관들이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은 뭐 단기적으로 이 기관들의 그 포지션 자체는 장기 매매보다는 단기 매매가 되게 강해요, 성향이. 근데 이게 단점은 뭐냐면 이 개인들이 지금 많이 갖고 있잖아요. 개인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주가를 잘 못 가요.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꼬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수급이 이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 들어오는 종목이 되게 좋은 건데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개인들이 많이 있는 주식은 잘 못 가요. 왜 그러기 때문에 그 물량을 뺏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이 수급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들이 물량이 많다 그러면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관이 매수하는 거는 단기 매매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탁 들어올 때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55만 원에서 60만 원 그 사이에 매도하면 될 것 같아요. 자리 잡으면 지금 팔지 마세요. 지금 위쪽으로 한번 나와요. 못해도 55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나올 거니까요. 그때까지 홀딩해서 가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모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전기. 삼성전기 사셨어요? 매수가 네네. 비중은요? 17만 원에 20%. 잘 샀네. 야, 근데 지금 샀으면 좋았는데 너무 오래 전에 사가지고 그죠? 네. 지금 딱 좋은데 그죠? 지금 왜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16만 5천 원까지 올라갔던 것도 못 팔았었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쉬운 종목과 어려운 종목이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라고 하면 이 변동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성격들이 다 있는 거 아시죠? 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종목마다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뭐 급한 종목들은 급한 사람만 있을 거고, 그죠? 맞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막 네. 급한다, 매매를 빠른 거 좋아해. 그러면 빠른 사람들만 모여 있을 거고, 아니야, 나는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천천히 가는 거 좋아할 거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종목을 살 거잖아요. 네네. 그렇게 몰려 있어요. 그게 이제 종목의 성격이라 그러는데 삼성전기는 되게 어려운 주식이에요. 네.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추세를 만들어 쭉 올라가기만 하다 막 갑자기 막 추세를 꺾여갖고 막 금당을 내오던가 막 급등이 만들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좋을까요? 네.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반도체. 왜 좋을까? 예.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네. 이게 삼성전기는 좋아지지 않을까요? MLCC라 그래요. MLCC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 그래요. 이걸 이제 만드는 기업이라고 메인이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는 휴대폰 부품단, 휴대폰하고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가우스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칩 생산들이 이제 MLCC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업황이 회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좋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조금 손해 있잖아요. 혹시 조금 더 살 수 네네. 있으세요? 예, 살 수는 있죠. 좀 더 사보세요.
네. 왜 사라 그럴까요? 올라가는 추세라서 그런 건가요? 네,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는 게 내년에 좀 좋을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죠. 두 번째는 네네. 이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가격이 메리트가 있냐 없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가격. 네. 이 가격은 지금 싸요, 안 싸요? 지금 현재 옛날보다는 싸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네. 지금 옛날보다는 싸잖아요. 네네. 싸다는 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뭐 가격이 비싸요, 싸다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가격이. 근데 우리가 그렇죠. 과거의 흔적을 보고 여기에 가장 높았을 때가 얼마냐면 22만 원이에요. 네네. 가장 쌌을 때는 얼마예요? 여기가 최근에? 여기가? 11만 9천 원인가? 맞아요. 맞아요. 네네. 11만 원대였었어요. 그죠? 최근에? 네네. 근데 여기 봐봐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은 뭐냐면 봉 하나씩 봉이 월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게 1년이면 12개의 봉. 그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이 특이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최근에 여기 보면 12만 원의 라인에 오면 뭐가 들어와요? 반등이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도 또 네네. 12만 원 들어오니까 또 반등이 들어왔어요. 그건 뭐예요? 여기가 저점일 확률일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두 번의 네네. 저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네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이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빨간 봉이 나와요. 파란 봉이 나와요. 빨간 봉. 그렇죠. 빨간 봉은 뭐냐? 에너지가 좋다는 거잖아요. 매수자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그렇죠. 보면 이거 봐봐요. 여기 12만 원에서 14만 원 구간에 빨간 봉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 지금 네네. 월봉에 그죠? 그럼 뭐예요? 음봉을 양봉이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죠? 이 네네. 가격의 음봉을 그다음에 또 12월에 들어서도 또 양봉이 나왔어요. 그건 뭐예요? 매수세가 많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봉 두 개. 양봉 두 개 네. 나오면 세 개의 봉이 나올 확률이 많아요. 아, 이게 삼적이라 네.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사카다 전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이 혼마라는 사람들이 이런 업황을 보는 것보다 사람의 심리를 예측했던 게 이제 사카다 전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그 봉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한다라고 해서 기술적 분석을 적삼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양봉이 세 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적삼병이라 그래요. 이적을 만들어주면 삼봉이 나오는 확률이 많아요. 봉 하나가 더. 월봉에서 봉 네. 하나 나온다는 것들은 강하게 움직이고 그다음에 내년 1월 초에는 CES가 있어요. CES가 있고 그다음에 가우스 S24에 이제 AI라는 게 이제 탑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것 때문에 11월, 12월 강하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달에도 세게 들어올 확률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사서 그때 팔고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네. 그럼 얼마쯤에 팔고 나오면 될까요? 이 17만 원이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이렇게 우리가 네. 보는 거예요. 여기 이 고점이잖아요. 그다음에 저점, 네네. 그다음에 딱 중간값이 어디예요? 지금? 17만 원. 그렇죠. 여기를 넘어가면 위로 한 번 더 쳐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변곡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사서 17만 원이 온다라고 하면 그때 반 팔아버리고 반은 들고 있어 봐봐요. 네.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업사이클의 월봉에서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세게 들어와요. 거기서 볼 때 또 하나의 우리가 양념을 보는 거예요. 지금 보면 어때요?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많이 사와요. 연기금, 그다음에 기관, 투신 막 사잖아요. 네네. 연기금의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는 연기금들은 뭐 단기적인 매매를 안 해요. 기관은 그 대형주는 단기적인 매매를 하는데 이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좀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네네. 연기금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조그만 종목을 사가지고 오래 끌고 가요. 그러니까 변동성을 만들지 않고 싸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사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장기적인 투자자라고 하면 외국인과 연기금이 산 주식을 사면 괜찮아요. 지금 두 개가 다 네. 들어오잖아요. 그다음에 메인은 기관이기 네네. 때문에 좀 끌고 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고요. 목표가 17만 원 잡고 추가 매수해서 17만 원에 반 팔고 나머지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 이거 한번 짜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한국파마요. 네, 다시 한번. 한국파마. 한국파마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23,700원. 이거 최근에 30%요. 아니, 좀- 지난 목요일 날 샀는데요. 네, 요거를 한 2만 올라갈 때 네, 보고 있다가 요걸 떨어지면 좀 사봐야 되겠다. 이렇게 네. 봤더니 그 밑에 22,000 얼마 딱 뒤집어갖고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샀거든요. 네네. 근데 아, 이거 누가 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직접 아니 사셨어요? 제가 그냥 보고 샀어요. 그 아, 그래요? 29,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보고 네. 샀거든요. 네.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잘 사셨어요. 잘 사셨는데 이거 직접 사신 거라고 하셨죠? 예.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이게 이 테마주로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최근에 코스닥에서 좀 붐이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특히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단들이 많이 움직여요. 이건 차트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게 타점만 잘 잡으면 되게 좋은데 지금 자리는 되게 좋거든요. 예. 근데 좀 높게 사셨어, 그죠? 근데 그거 저기 네. 28,000 얼마인가 29,000원까지 갔다가 네. 그게 내려오는데 그 22,000 얼마에서 지지받고 딱 지지를 받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봐봐요. 이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 패턴하고 이 패턴하고 똑같아요. N자 패턴 똑같이 가죠. 이렇게 예. 예. 한 번 더 트여요. N자 예. 패턴. 근데 중요한 건 예. 뭐냐면 이렇게 떨어질 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질 때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여기도 주가가 떨어졌죠. 이렇게 예. 시세가 떨어졌잖아요. 이거 겁나세요? 안 예. 겁나세요? 좀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쵸. 잘 보셨어요. 주식을 좀 오래 하셨네요. 그죠? 예, 주식 오래 하셨는데, 예, 오래 하셨어요. 이거 올라갈 것 같은데요라는 것들은 말은 못하지만 내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표현은 어렵지만, 표현은 어렵지만, 이거 올라갈 것 같아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경험이라고 하잖아요. 예.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왜 그러면 이 거래를 보면 매집돼 있어요, 이 종목은. 근데 이렇게 누르는 것들 있잖아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이 겁을 먹어요. 왜 그러냐면 네. 이 고점 대비 시세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아까 우리 시청자님은 올라갈 것 같은데요라고 하잖아요. 이 차이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야 올라갈 거니까 괜찮아라고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최근에 이 시세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겁나지 않아요? 무섭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면 고점에서 많이 더 빠질 것 빠졌으니까. 같아가지고. 네, 더 예. 빠질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님 안 빠질 것 같다며요. 20%가 빠져버렸는데 안 빠질 것 같다며요.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이거예요. 이건 세력주예요. 올라가요. 저도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흔드는 거예요. 이 물량을 뺏기 위해서 흔들고 그다음에 이 추세를 돌려놨고 그다음에 이게 매집봉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매집 하나, 둘, 셋. 한 번 더 들어오잖아요. 또 거래 한번 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얘들은 추가 매수해서 여유가 되신다. 내 매매가 좀 붙어. 그럼 좀 더 사도 돼요. 이 자리는. 아, 예. 사갖고 튀어 올라오면 매도 치면 돼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추세를 끌고 가지 말고요.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신용도 많이 있어요. 얘들은.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한번 쓰고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한번 튀면 매도하고 나온다. 이렇게 봐요. 튈 때 어떻게 튀는 이제 봐봐요. 여기 상한가도 붙어요? 붙죠. 이렇게 붙죠. 탄력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탄력이 세게 빡 들어온다 그러면 딱 팔고 나와 버려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끝도 없잖아요. 예. 그렇지 않을까요? 그 29,000원하고 3만 원 그 사이에서는 팔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있거든요. 예, 거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타점은 되게 좋거든요. 아, 예. 지금 타점이 좋아요. 양봉 2개 만들고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그널이 나왔어요. 이렇게 탁 꺾어서 꺾고 딱 돌려서 껄쩍 올리는 거.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에서 좀 분위기가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좋은 거예요. 이 업종 자체는. 그러니까 한번 탁 틀 때 팔고 나오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홀딩해서 가져가세요. 꼭 수익 나시길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이버요. 매수가 비중은요? 20만 6천 원, 20%. 아, 그래요. 네이버 카카오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얘들은 이제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플랫폼 기업이에요. 예전에는 뭐 45만 원, 46만 원까지 올라왔다가 이 삼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방송에서 얘기하는 게 이 주식은 뭐를 만들어요? 삼각형을 만든다. 하나, 둘,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고 뭐를 만들어요? 횡보. 그래서 주식은 상승, 하락, 횡보를 만든다라고 얘기해요. 상승할 때는 주가가 선반영이 돼서 좋은 걸 갖다 쓰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하락은 피크아웃.
이제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이제 턴 어라운드라 그래요. 그동안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살짝만 좋으면 이제 주가가 이제 기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자리예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는 내년에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소비에 연결되고 소비가 연결되면 플랫폼 광고 업체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1차 단기 목표는 25만 원까지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25만 원이요? 네, 1차로. 예, 1차로 한번 끌고 한번 네, 가보세요. 저번에 저기 네. 괜찮다고 살아서 산 거예요. 예, 많이 올랐죠? 예, 예. 더 움직일 거예요. 예, 제가 방송에서 네이버 카카오는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많이 움직였어요. 이게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 들어보고 산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좀만 더 들고 와봐요. 25만 원까지 보고 25만 원 되면 반 정도 팔고 나머지 홀딩. 내년에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하라고 행보라고 자리예요. 업 사이클이고, 근데 실적 베이스가 이제 기저 효과가 일어나고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이제 네이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양매수 계속 들어오죠. 외국인 매수 강하고 기관 매수 강하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왜? 좋기 때문에, 싸기 때문에 내년에 턴 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붙으면 돼요. 거기다가 또 연기금까지 이제 후추를 친 거예요. 양념을 쳤기 때문에 세계의 그 메이저들이 끌고 올라가고 개인들은 팔고 있잖아요. 개인들은 이제 손해에서 지겨운 물량, 손절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수급의 교체.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한번 가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꼭 수익 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고치님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그 LS 머티리얼즈 아, 매수가 비중은요? 46,000원에 5%요. 이거 직접 샀어요? 아니면 누가 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라 네, 예, 그냥 누가 사라고 그래서 산 게 아니라 제가 좀 샀는데 네. 조금 수익이 났었는데 더 올라갈 줄 알고 안 팔았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종목? 무섭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손해 나는 게 마이너스 나는 게 여러 개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 한쪽에서 네, 이거는 나와가지고. 그래도 좀 올라갈 것 같아서 네네. 그래서 한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해보자. 예, 전기차 쪽 때문에 많이 붙였어요. LS 머티리얼즈도 소재 쪽이 많이 붙었는데 이거는 이 경고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매매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매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내가 이제 빠른 시세를 얻기 위해서 이 시세가 이제 과열된 거잖아요. 과열된 시세를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이 그래프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혹시 이거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런 거 볼 줄 모르고 주로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 주고 샀다가 손해 나는 것도 있고 좀 수익 나는 것도 있고 그러죠. 이것도 방송에 누가 추천했어요? 추천 이제 그 신규 상장주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여겨봤다가 신규 상장은 좀 그래도 조금 좀 먹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거죠. 신규 상장주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시장은 잠깐 좋을 때는 뭐 종목이 좋을 때는 막 강하게 움직이다가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웬만하면 우리 시청자님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이제 가격을 네. 맞추는 스토리를 잡을 때까지는 가격이 이제 평균가를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고점에서 잘못 사면 정말 많이 고생을 해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세요. 왜 그러냐면 이 경고가 붙었잖아요. 누군가가 이제 단타를 치려고 이 자금이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게 대응의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딱딱 이 탄력이 좋아요. 장중에 변동성이 되게 크잖아요. 예. 한번 빡치면 빨리 얼른 팔고 나와야 돼요. 어, 이거 이렇게 막 계속 가져가다가 보면 밀려요. 밀리면 한참 밀려요. 이런 종목들은 꺾여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은 아직 자리는 나쁘진 않아. 아직 꺾이진 않았거든요. 아니 이제 그 네. 그 에코머티리얼즈하고 두산 로보틱스 네. 그것도 신규 상장주였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것들 보니까 많이 올라가길래 네. 요것도 그런 성향이 있겠다 해서 그냥 막연하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바뀌어서 그래요. 이제 지금은 뭐 시장이 뭐 안 좋거나 뭐 지금 시장에 뭐 거래 대금이 많이 뭉쳤다라고 하면 이 테마를 만들어요. 신규 상장주 테마가 12월에 되게 좋았거든요.
네. 그쪽으로 돈이 몰렸어요. 그럼 인기가 또 바뀌어요. 트렌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런 네. 종목들은 손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면 한번 반등이 빵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른 팔고 나오세요. 어느 정도 선에서 내 예상을 목표 46,000원 하면 위로 팔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6,000원에서 5만 원 사이 있잖아요. 거기 네, 5만 원 올라온다고. 선. 네, 거기 또 오면 다 팔고 수익을 챙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빨간 딱지 붙어 있어요. 경고 주셨어요. 경고. 경고를 네. 줬다는 거는 이 종목은 좀 과매수 구간이고 이게 단타의 세력들이 돈이 많이 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위험한 종목입니다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경고를 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흐름이 바뀌면 손해를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짧게 치고 나와야 되니까 한번 반등이 세게 들어온다 그러면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에 있죠. 오늘하고 내일 한번 연말을 올해를 마무리할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늘은 신촌, 내일은 부산에서 찾아뵐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내년과 올해 마무리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뭐 올해는 뭐 시장이 그나마 대형주 위주로 종가 부분이 강하게 땡겨놨기 때문에 이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럴 것 같아요. 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1분기까지는 시장에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연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월 달에도 좀 집중을 한다면 뭐 2, 3년 동안 우리가 손해봤던 거를 복구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대형주 위주로 조금 더 종목을 늘리지 말고 줄여서 좀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쓰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동진세니케네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43,000원에 네. 5%. 아, 반도체 소부장 쪽 중에서 그래도 좀 많이 못 간 종목이 뭐냐라고 하면 이제 동진세미캠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네. 예, 반도체 소부장들은 우리가 올라간 종목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AI, 뭐 반도체, 온 디바이스나 그 CXL 네, 이쪽은 네. 많이 움직였는데 이 포토 쪽은 조금 안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내년에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내년 정도 이제 이게 반도체 소부장주 종목들도 순환매 같아요. 이제 네. 전공정 갔다가 후공정 갔다가 지금 후공정 단에서 좀 매기가 좀 붙었거든요. 근데 네. 내년에는 이 반도체 소부장 자체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이 종목은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네. 조금 더 추가 매수 할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아, 조금만 더 사시겠어요? 네. 이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 네. 투신, 연기금 막 강하게 들어와요. 뭐 최근에 네. 매수 주체들이 이 빨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네. 이건 외국인, 이건 또 기관, 이건 투신, 네. 연기금, 개인들만 팔고 있죠? 네. 예, 왜 그래? 그죠? 이렇게 보면 참 신기하죠. 네. 이게 네. 이제 올라가는 시점에서 개인들이 파는 시점에서 네.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이렇게 잘 보시고 계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네. 봐봐요. 네. 희한하게 네. 개인들이 파니까 주가가 올라가요. 그죠? 11월부터 이 종목은 이렇게 반등이 네. 들어왔잖아요. 여기 봐봐. 11월부터 네.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네. 여기 보면 11월 달부터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죠? 그럼 여기 한번 네. 보면 11월부터 개인들이 팔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11월 네. 보면 개인들이 계속 팔아요. 많이 팔고 있을 네.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가죠. 이게 수급의 변화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여기 보면 네. 개인들이 막 샀다가 이제 팔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쭉 끌어올리죠. 이게 수급 동향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급이 이제 희한하죠. 희한하죠. 네. 그 돈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니 시장은
개인들 네. 돈을 뺏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외국인 기관을 끌어올리는 슈어 공급단에서 이제 가격 이론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이 업황이 앞으로 올라갈 거냐 좋을 거냐라는 것들을 따라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개인들이 그동안 고점에서 개인들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네. 주가라는 건 올라갔을 때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 개인들이 그때 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맞죠? 그럼 그 개인들이 사는 게 항상 고점 있잖아요. 주가의 고점은 누가 만든다? 개인들이 만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물량을 우리 개인들한테 떠넘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항상 그렇잖아요. 주가가. 맞죠? 그죠? 뭐 주가가 올라가요. 앞으로 좋아요. 아니 밑에서부터 좋다 그러면 되게 좋을 거잖아요. 항상 네, 꼭대기가 맞아요. 되면 좋다 그래요. 그러면 개인들이 사잖아요. 맞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네, 손해 속았어요. 보잖아요. 속았잖아요. 매번 그렇게 반복이 돼요. 그렇게 이제 이게 주식시장의 유형이죠. 이게 이제 미디어라고 그러는데 이 매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영향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식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개인 투자에 계속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 시청자님도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한참 좋아지려고 막 좋아졌다 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상태 떨어진 치고 거예요. 내려올 때 찾는 것 같아요. 고점 치고 내려올 맞아요. 때. 고점 찍고 내려올 때. 이번에 네. 고점 뚫어요. 네. 이제 기술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3천장이라 그래요. 머리가 여기 삐쭉한 거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3천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 자리는 어떻게 이 가격에 오면 떨어지죠. 그다음에 이 자리 오면 떨어지죠. 그럼 이 자리 오면 맞아요. 떨어지죠. 이 자리 이번에 올라갈 거예요. 왜?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좋거든요. 몇 월 달쯤에 괜찮을까요? 예, 내년 뭐 3분기, 1분기까지는 괜찮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주 쪽은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주 메인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은 이런 스몰캡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사놓고 쭉 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올라간 것 말고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사놓고 기다리면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가 확인 사살을 뭘로 했어요? 수급, 외국인, 기관, 연기금, 투신 막 사잖아요. 개인들 막 팔고. 그러니까 나도 좀 더 사도 되겠구나라는 게 이제 방어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4만 5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만 더 사세요. 4만 5천밖에 안 가요? 예? 4만 5천밖에 안 가요? 제가 더 올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4만 5천 원 넘어가야 위쪽으로 많이 열리는데 이 4만 5천 원이 매물이에요. 매물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가면 5만 원까지 갈 거예요. 근데 4만 5천 원을 아직 안 왔는데 제가 5만 원 간다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 살까요 안 살까요?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 나면 미안하잖아요, 제가요. 죄송하고. 근데 제 눈에는 보이는 거는 마디까지는 보여요. 3만 5천 원까지 보이기 때문에 좀만 더 사서 3만 5천 원까지 홀딩해서 가자. 이렇게 우리가 보여줘요. 내년에 몇 분기쯤에 그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언제 돈 벌어요? 제가 맞춰주는 거랑 똑같은 격이에요. 맞잖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제가 몇 살까지 삶을 살까요?라고 맞춰주는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내년 4월 달에 건강 조심하세요. 내년 4월 이거 난 몰라요. 근데 나는 알 수 있는 거는 업황의 회복과 이 돈에 대한 그 걸림이 있어요. 이게 매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디라 그래요. 이 마디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3억 5천 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3억 5천 넘어가면 그때 전화 주셔서 제가 이제 반가운 이제 목소리로 반가운 소식을 전하겠죠. 이제 5만 원까지는 가보세요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아직 3억 5천 원이 안 왔기 때문에 지금은 5만 원까지는 보세요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3만 5천 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3만 5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추가 매수 수고하셨어요.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저 유로메카 유로메카 사셨어요? 4만 원에 5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로봇 좋다 그래서 로봇 좋다 그래서 샀어요? 오래됐어요. 근데 잘 안 가죠? 네, 오래됐어요 지금. 얼마나 됐는데요? 봄에 산 것 같아요. 3월인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왜 안 파셨어요? 더 올라가지고 욕심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딱 볼 때 시가총액 해보세요. 시가총액. 네. 이 로봇 관련주가 그동안 많이 올라간음에도 불구하고 막 시세를 막 우리 2차 전지처럼 못 갔던 이유는 2차 전지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로봇도 앞으로 좋아하는데 못 가는 이유가 하나에 딱 이건 돈을 못 벌어요. 아직까지는.
뚜렷한 매출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적이 딱 찍히진 않아요. 이 뉴로메카도 마찬가지고. 그럼 뭘로 움직이냐 이제 앞으로 산업이 기대가 되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먼저 갖다 쓰는데 이제 실적을 열어보면 또 적자. 또 실적을 열어보면 뭐 퍼포먼스가 아직 안 나.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그럼 이번에도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움직일 것 같아요? 움직여요. 왜 그러면 연초되면 아 올해는 어떤 업종이 움직일까라는 기대감들이 와가지고 이런 그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AI 관련주, 뭐 그다음에 STO 뭐 여러 가지 방법 뭐 많이 움직였던 쪽들 있잖아요. 이런 게 또 한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내년에 뭐 로봇은 계속 화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대감으로 옮기고 이제 추세를 만들려면 실적들이 많이 바뀌어야 돼요. 돈을 막 벌어와야 돼요. 그래야 움직이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적 대응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한번 보세요. 우리 시청자님이.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45,000원에서 5만 원이요. 오, 잘하시네. 그 왜 그때 팔아야 돼요? 거기 매집 많아요. 아,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 매물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딱 봐봐요. 똑같이 움직이죠. 봐봐요. 여기 보면 여기 위가 여기가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가 뭐예요? 고점. 왜 그러냐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맞고 주가가 빠져요, 안 빠져요? 이렇게 빠지죠. 빠져요. 그럼 또 여기 맞고 어때? 주가가 빠져요. 그다음 또 뭐 신기한 건 뭐예요? 또 요 밑에서 보면 요 자리가 오면 어때? 주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그죠? 올라가죠. 여기 오면 여기 올라오고. 그럼 여기 오면 사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면 팔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고 여기서 팔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팔면 되죠. 45,000원 오면 5만 원 가나요? 반 팔아요. 반. 아, 반이요? 그럼 나머지 여기 이게 뭐라 하냐면 여기 넘어가잖아요. 예. 여기 넘어가면 위에 이제 신고가라 그래요. 여기서부터 탄력이 붙어요. 그러니까 여기 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제 박스권이라 그래요. 이게 이 박스권을 넘어가는 걸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거 돌파 매매. 거기서 이제 강력하게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레벨업이 돼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3,800억짜리 그냥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력이 더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45,000원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패턴이라 그래요. 이게 박스권 하단, 박스권 상단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주봉인데 월봉 보면 더 뚜렷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게 월봉이라 그래요. 이렇게. 뭐 이렇게 보니까 움직이는 게 별로 없죠?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면 야 이거 정말 길게 움직였구나 이렇게 보지만 월봉 보면 간단하죠. 심플하죠. 아 이 종목은 여기서 움직이는구나 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넘어간다 그러면 5만 원까지 찍을 수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5,000원 잡고 우리 대응을 하는 거예요. 더 사지 마세요. 50% 그럼 반 팔고 반은 5만 원 되면 팔고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되게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주가를 오래 갖고 있으면 손해 날 확률이 많아요. 종목이 많아도 손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저는 그렇게 봐요. 수익이 난다 그럼 얼른 챙겨오는 게 제일 좋아요. 수익 줬다? 오래 갖고 가는 업종들이 없어요. 2차 전지도 결국은 50% 넘게 빠지잖아요. 그죠? 삼성전자도 2년 동안 아직까지 8만 원을 못 왔어요. 2년 동안 어때요? 뭐 8만 전자 아마 10만 전자 했다 기억나시죠? 2년 전에. 근데 아직도 8만 원이 못 왔어요. 2년이 지난 가격도 8만 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수익 날 때 얼른 갖고 오면 되잖아요. 네.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셨죠? 감사합니다. 네, 이해했어요. 아, 그죠? 그렇게 해요. 그럼 요거는 아까 우리 시정을 봤지만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를 켜놓고 얘가 이거 누구라도 이렇게 보면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측할 수 있겠죠? 네, 이제는 많이 오래 기다려갖고. 아, 그죠? 이렇게 보이죠? 이 종목은 보고 있으니까 야, 이 종목은 4만 5천 원 되면 떨어지고 이 종목은 3만 원 되면 올라가구나. 그러면 여기서 3만 원에서 사서 3만 5천 팔면 되지. 이렇게 하면 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 돼요. 왜 그러면 로봇테마주는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업종이기 때문에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내년에 꼭 많은 수익 내시기 기원해요. 네,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한솔 케미칼입니다. 한솔 케미칼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10%고 21만 4천 원입니다. 아,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 조금 됐어요. 아, 오래되셨나 보다. 두 번 또 추가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야, 내년에 좋을 것 같은데. 예,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뭐 이 회사는 뭐 어느 쪽이 맞냐면 이제 화학 쪽이에요. 그래서
화공약품이랑 화학제품 그다음에 과산화수소 부분에 뭐 가장 큰 이 자리를 잡고 있고 반도체, 전구체, 뭐 디스플레이 이쪽인데요. 내년에 조금 나쁠 것 같죠. 내년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업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업황 자체가 살아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 베이스도 좋고요. 그래서 조금 더 살 수 있으세요? 추가 매수할 수 있어요? 네,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면 나쁠 것 같지 않거든요. 아, 조금 더요. 네,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보면 되냐면 이 주가라는 거는 혹시 이거 그래프 볼 줄 아세요? 아니요, 뭐요. 잘 모르시구나.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사서요. 제가 금액을 주면 26만 원까지 끌고 가시겠어요? 26만 원이요? 네, 그때까지 좀 끌고 한번 가보세요. 다른 조금만 더 사서 26만 원 되면 파실래요? 25만 원 정도 되시면? 25만 원, 26만 원. 거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거기서 팔아버리세요. 그때 매물이 많습니까? 예, 많아요, 거기가. 거기까지는 이제 조금 더 세게 움직이세요. 이게 올봉인데요. 양봉이 되게 강하게 움직여요. 그다음에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좋아할 거예요.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사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세를 많이 낼 거예요. 이쪽 보면 외국인 기관 이쪽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는 것들은 가격이 싸기 때문에 레벨업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25만 원까지는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25만 원에 매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지매를 했는데 다른 걸 바꿔도 될까요? 상관없어요. 네, 괜찮아요. 아무거나.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매수 가구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42만 9천 원인데 네. 그 조금 더 사도 괜찮을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더 사러 갈까요? 사지 말아 갈까요? 사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사도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제 추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막 추세를 만들어서 쫙 끌고 가기는 좀 약간의 변곡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2차 전지는 앞으로 이제 먹거리라고 하잖아요. 먹거리가 되게 풍부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의 이제 2차 전지는 이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커질 수 있는 성장 산업이냐 당연해요. 근데 약간의 이제 변수들이 있어요. 이제 변수라는 것들은 뭐냐면 내년에 이제 새해 들어오면 내년에 이제 우리가 정치적인 것들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변수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대만, 러시아, 미국, 우리나라 이런 뭐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트럼프의 이제 대선 영향이 이제 심리적으로 위압감을 줄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이제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의 권역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 되게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좀 밀린다 한들 좀 들고 가가지고 여기 일단 단기적으로 50만 원 요 안까지는 우리가 매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서 가져가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장기적인 건 말고요. 일단 시세를 주면 시세를 팔고 또 떨어지면 샀다가 또 올라오면 팔고 이렇게 계속 박스권을 유지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면 사서 위쪽으로 올라오면 팔고 이런 전략을 쓰면 돼요. 목표가는 45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네. 그럼 10% 가지고 있는데 10% 더 사도 괜찮겠네요. 네. 거기서 이제 반등이 세게 들어오면 그때 탁 팔아버리세요. 알겠죠? 그리고 또 떨어지면 사고. 계속 끌고 들고 있지 말고요. 그런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45만 원 선에서 그러면 사면 되겠네. 네. 아니요. 여기 지금도 나쁘진 않아요. 42만 원 선에서 사셔서 45만 원, 50만 원 요 사이에서 계속 올라가면 팔고 떨어지면 사고 이렇게 단기 매매 줬다 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1부가 끝났네요. 2부도 스터디 상담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10분 후에 나타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